근처에 코스모스가 가득 피었습니다. 비탈진 언덕 하나가 온통 코스모스 동산으로 가득했는데요. 지나가면서 발길을 멈추고 눈길이 멍하니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뒤돌아서 걷다가요. 아쉬움이 남았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코스모스 언덕을 바라봅니다. 한창의 가을이 하늘거리는 모습에 가을의 바람결에 한들거리는 풍경에 그 바람결에 마음도 바람이 된 듯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스모스 꽃잎을 책 사이 책갈피에 꽂아두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책갈피에 꽂아둔 채 그렇게 잊힌 채 시간이 빠르게 지나 다시 또 그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요. 작년 가을에 꽂아둔 코스모스 꽃잎의 안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온종일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계절을 거슬러 올라 책갈피에 꽂아뒀던 그 시간이 마치 가을의 향처럼 꿋꿋해 와닿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길을 걷다가 코스모스 밭을 봤는데요. 정말 밭이라도 해도 될 만큼 넓게 가득한 코스모스 꽃들로 이루어진 비탈 언덕이었습니다. 연분홍색, 진분홍색, 하얀색, 다양한 색의 코스모스 꽃이 가득했는데요. 도심에서 그런 꽃밭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의외의 반가움과 예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책 사이에 책갈피로 꽂아둔 코스모스 꽃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갈피로 꽂아둔 코스모스 꽃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무심하게도 그렇게 책 사이에 꽂아둔 채 한 번을 다시 찾지 않고 잊어버린 채 시간만 지났습니다. 온종일 그 생각으로 궁금해하다가 집에 가자마자 책장에서 그 책을 찾았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어떤 책에 꽂아뒀는지 그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책을 들춰보니까요. 반갑게도 그 예쁘고 고운 그 모습 그대로 책갈피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색이 조금 바라긴 했는데요. 그 빛바랜 느낌은 가을빛이 더해진 것 같다고 할까요? 생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름이었습니다. 꽃을 보다가 작년 이맘때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하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 계절을 건너뛰어 다시 그 계절이 된 것처럼 그 계절에 생각했던 것들과 계획했던 것들이 아른거리기도 했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지금이 1년 후의 상상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1년이 지난 지금 1년 전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닮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상상했던 대로 된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책갈피에 있는 꽃처럼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들춰보면 어렴풋이 보이는 게 시간의 흐름이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억이라고 하는 걸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보이는 꽃에서 느껴지는 향기라면요. 추억이란 책갈피에 끼워진 색바랜 꽃에 그것과 닮기도 했습니다. 생화처럼 싱그러운 향기는 없지만요.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액자처럼 걸 수 있는 것, 앨범 속의 사진처럼 꺼내어 볼 수 있는 것. 책갈피로 끼워둔 꽃은 액자와 앨범 속의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바랠 수 있지만요. 잊지 않고 지금처럼 가끔 꺼내어 다시 보고 되새김만 할 수 있다면 기억은 바래지 않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빛깔이나 향기는 사라졌다 해도 그 아련한 느낌이 기억으로 되는 것.
올해도 가을이 지나기 전에 코스모스 분홍 꽃잎이나 가을에 물든 단풍잎을 책 사이에 꽂아둬야겠습니다. 그렇다가 지금처럼 우연히 책갈피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고요. 잊힌 채 지나다가 더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발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년에 끼워둔 책갈피의 시간처럼 내년 이맘때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요? 아마도 나리오 책갈피는 지금처럼 방송하고 있겠죠? 나리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커피소년입니다. 행복의 주문.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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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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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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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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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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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두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면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도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의 주문 잘 받으셨죠? 네. 노래 듣기에 앞서서 작년에 책 사이에 꽂아둔 분홍 코스모스 꽃 책갈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책갈피를 보니까요.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책 사이에 꽃을 끼워뒀던 순간이 기억나고요. 그 무렵의 상황이나 다른 기억들도 몇 개 떠올랐습니다. 물론 완전 생생하게 전부 다 기억난 건 아니고요. 어렴풋하게 떠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책갈피를 보듯이 기억을 떠올린다면 문득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하고 다시 한 번씩 떠올린다면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루하루 지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기도 하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거, 시간 참 빠르네,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기도 하고요.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의 지난 시간과 기억을 우연히 만나는 순간 책갈피를 발견하거나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는 그런 순간이겠죠. 이렇게 1년 전 꽂아둔 책갈피를 보면서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다는 걸, 벌써 세 번의 계절이 지나고 네 번째 다시 1년 전, 1년 후에 계절을 찾은 거죠. 그리고 1년 전 꽂아둔 그 무렵의 기억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책 사이에 꽂아둔 책갈피 꽃을 보면서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와 비슷한 경험이 또 있는데요. 예전에 거의 한 5년, 6년간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후배인데요. 그 후배가 원두커피 노스팅을 배웠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커피를 볶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노스팅한, 본인이 생애 처음 노스팅한 그 커피를 저에게 주고 싶었다고, 제가 생각났다고 집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갬동이었습니다. 네. 5년, 6년간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기억했다는 것도 고마웠고요. 처음 볶은 원두를 주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커피 원두는 황토색 종이봉투에 봉투에 담겨서 밀봉되어 있었는데요.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요. 아시죠? 이 다음 상황이요.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역시 잊어버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커피가 향도 좋고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먹어야겠다, 아껴뒀다가 하고 서랍에 넣어놨는데 잊고 있었던 거죠. 커피를 넣어둔 서랍이 제가 자주 여는 서랍은 아니었고요. 정말 아끼는 보물 같은 물건만 담아두는 가장 오른쪽, 가장 아래 서랍이었는데요. 거기는 평소에 사용하는 서랍이 아니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때도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보물이 생길 때만 넣기 때문에 그게 거의 1년간 없으면 그 서랍은 보통 잘 안 열어봅니다. 책상 정리를 하다가 그 서랍을 열었는데요. 와, 서랍을 여는 순간 커피 향이요, 그 서랍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서랍을 연 채로 잠시 커피 향 좋다 하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얼마나 진하고 그윽한지요. 작은 제 방이 커피 향으로 순간 가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원두가 담긴 종이봉투를 꺼냈는데요. 봉투가 바스락거리니까 커피 향이 더 바스락거리면서 진하게 풍기더라고요. 1년 동안 서랍을 열지도 않고 커피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내가 이 서랍을 안 열었을까 하고요. 예전에는 다시 넣을 일이 없더라도 한 번씩 열어보면서 꺼내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그러면서 만족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동안 거의 1년간 열어보지 않았더라고요. 앞에서 1년 만에 책 사이에 코스모스 꽃을 보았던 것처럼 1년 만에 꺼내든 커피 향에서도요. 마치 꽃을 책 사이에 꽂아뒀던, 커피를 서랍 속에 넣어뒀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그윽하게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카페에 가다가 마음 드는 카페에 들어가서, 저는 보통 이제 커피를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로스팅 하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페에 들어가면 진하게 커피 볶는 향이 나잖아요. 그럴 때면 그 후배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윽한 커피 향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윽하다는 표현이나 그윽한 커피 향은 가을과 참 잘 어울린다, 가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침 오늘 가을 코스모스 이야기로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가을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가을이라고 하면요, 책갈피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방송 PR 아닙니다. 실제로 책갈피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명이 왜 라디오 책갈피인지 아시죠? 예전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오랫동안 말씀 안 드렸으니까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 방송 프로그램명이 왜 라디오 책갈피냐 하면요.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음에 또 읽고 싶은 부분을 기억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책갈피를 하곤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책갈피를 꽂아두듯이 일상에서 함께 나누고픈 마음을, 그러한 기억을 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잎을 책 사이에 끼워두는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기억하고도 싶고 말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글에는 색연필이나 색펜으로 밑줄을 긋곤 하는 것처럼 본 방송을 통해 밑줄을 긋듯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류 책갈피 방송명, 방송 이름, 유래, 방송명을 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앞에 말하던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가을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가을이라고 하면 브라운색, 갈색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윽한 커피향이 떠오르고요. 그러고 보니까 커피도 갈색이네요. 커피색이라고도 하지만 브라운색이죠. 갈색. 그리고 가을은 코스모스가 생각나고요. 많은 분들이 코스모스를 보면 가을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생각나고요. 낙엽이 생각나고요. 그러고 보니까 낙엽 역시 브라운색 계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뭔가 그윽하다, 아련하다, 그립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나 추억이라는 단어와도 잘 어울리고요. 가을은 빛바랜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 가을은 그윽한 그리움의 향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일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모스 향, 커피 향처럼 계절에도 향이 있다면, 사계절에도 향이 있다면요. 우선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우선 봄은요, 달콤한 향, 따스한 햇살과 같은 향이 떠오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는 것처럼 뭔가 달콤하고 따스한 햇볕, 햇살을 담은 향의 달콤한 느낌이고요. 여름은 초록을 담은 싱그러운 향기가 생각납니다. 가로수의 나뭇잎들도 연두빛, 초록빛으로 더해가고요. 여름바다의 파란 바다 빛깔도 그렇고요. 그런 싱그러운 향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날은 덥지만 그만큼 시원함을 찾게 되는 시원한 하늘색 향도 생각납니다. 겨울은요, 일단 가을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너뛸게요. 겨울은 코끝을 스치는 시린 향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은 시리고 차갑지만 거기에서 오는 뭔가 경쾌한, 맑은 그런 시린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향도 떠오르는데요. 여기에서 따뜻한 향기는 앞서 말한 봄의 따스한 향기와는 좀 다릅니다. 봄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향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맞이하는 따스한 햇살과 같은 포근한 향기라면요. 겨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향은 마치 추운 겨울날 벽난로나 아니면 모닥불에서 느껴지는 그런 훈훈함, 따뜻함에서 오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은요, 잠깐 말하긴 했는데요. 그윽하고 아련한, 이제 갓볶은 진한 커피향과 같습니다. 네, 그냥 든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그윽하고 아련함이 때로는 지난 가을에 꽂아둔 책갈피처럼, 지난 가을에 넣어둔 커피 향처럼 담겨서 묻어나는 느낌입니다. 가을이 되니까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말도, 사계절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감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을은 감성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서 노래 듣고 하겠습니다. 이번엔 노래 두 곡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을을 닮은 노래, 이지연의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그리고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함께 듣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웁게 변해버린 것 계절이 바뀐 탓일까요? 찬바람이 불면 그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웁게 변해버린 것 계절이 바뀐 탓일까요? 찬바람이 불면 그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이지연의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듣다가 생각해보니까요. 가을하고 닮은 것, 가을을 담고 있는 것 중에 살랑거리다가 있더라고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다. 그리고 가을 코스모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죠. 한들한들 거리다. 한들한들은 일반적으로 꽃이나 풀잎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한들한들은 코스모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가을 코스모스죠.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35회 방송이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 권, 두 권,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책들이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종이 상자마다 책들을 가득 채우고 그 종이 상자를 또 쌓아둔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작 책이 보고 싶을 땐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렇게 소중하게 넣어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시간이 지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언젠가 쓰겠지, 쓸 때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쓸데없이 모으고 쌓아두기만 한 것들이 많다는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는 것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걱정,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쌓아두지 않기, 지금 있는 것부터 소중하게 만나기, 버릴 건 버리기 등으로 생각이 이어지기도 했죠. 34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34회 방송을 들으면서요. 진행자님이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을 정도로 공감 100배였습니다. 저도 잘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고 물건들도, 그리고 컴퓨터 파일들과 즐겨찾기 사이트들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이 물건은 그 추억이 담겨 있거든. 하며 소중히 갖고 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의 열풍이 불었을 때도 이 마음과 습관은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어느 날 추억이 적은 책들을 10박스 정도 정리했는데요. 미니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게 마음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그 이후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봐야지 마음을 먹고 실천했지만 선물 받은 책들이 또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책을 또 10박스 정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갖고 있던 책들은 추억이 담긴 책들이 많았거든요. 내놓을 책의 사진을 찍었고요. 중고 되팔기 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면서 책을 분류했는데요. 추억이 많이 담긴 책들을 페이지마다 써 내려간 글자들도 소중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으며 정리하다 보니 며칠이 걸렸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작업이었지만요. 추억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독서 모임에서 그달의 책이 정해졌는데요. 도서관마다 없거나 예약자가 너무 많거나 하는 거예요. 책은 꼭 도서관에서 대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근의 도서관에 모두 가입하고 검색하다 보니 책바다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국의 도서관 중에서 책바다 서비스를 하는 곳들의 책을 택배비만 지불하면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책을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적었던 일기장들과 받은 편지들, 쪽지들까지 모아온 건 정말 못 버리겠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물건마다 컴퓨터 파일마다 의미와 추억 때문에 잘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건들은 사진을 찍어두고 과감히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미니멀과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이슈화되곤 해서 많이 배우곤 하는데요. 정리의 1단계는 버리는 것이다. 하나를 사면 2개를 버려야 정리가 된다. 일단 버리고 필요할 때 다시 사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리를 위해서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실은 지구 환경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쌓이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이요. 그래서 언젠가 또 사야 할 때가 올까봐 잘 못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꼭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 전 들었던 노래인데요. 로이킴의 봄이 와도 신청합니다. 멜로디도 예쁘지만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자꾸 생각나는 곡이에요. 흠뻑 만끽하는 가을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책바다 서비스라는 게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국의 도서관 중에서 나와 가까운 근처에 우리 동네 도서관에 없는 책이지만 전국의 도서관 중에서 책바다 서비스를 하는 곳들에 책을 택배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저도 나중에 필요한 책을 찾을 때 활용해봐야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 이야기가 세연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공감 100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를 사고 드릴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고 고민하긴 하지만요. 이걸 정리하고 버릴 때는 정말 이거 버려도 되나?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구입할 때 고민했던 것보다 버릴 때가 더 많은 고민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처럼 정리의 1단계는 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지 맞아 하고 공감하면서도요. 막상 버리려고 하면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렇게 버릴 수 있겠다면 버리는 게 잘 됐다면 구입할 때부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의 경우는요. 실제로 버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버렸는데 지나고 보면 그거 괜히 버렸다. 필요한 건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입할 때 늘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요. 버릴 때도 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해야 할 것들과 버릴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어지럽혀진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수북하게 쌓인 계획일 수도 있고요.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걱정은 쌓아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세연님도 흠뻑 만끽하는 가을 되시길 바라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로이킴의 봄이와도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겐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로이킴의 봄이 와요 듣고 오셨습니다.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댓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진 맑을수 박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잘 들었습니다. 역시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읽어야 할 책들이 가득한 책장들과 책묶음이 있는데 보고 있어도 마음이 그다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는 않답니다. 다른 분들만큼 책 읽기를 즐기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요. 하고 히읗 남겨주셨고요. 밑줄 긋고 책장 모서리를 접으며 보아야 하는 책들을 주로 구입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읽을 책들이 쌓아가면 글을 좀 더 매력적으로 썼다면 금방 읽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으로 책 읽는 날을 따로 잡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면 소파나 콩자루 의자에서 편안히 펼쳐보고 남은 부분은 기억해두었다가 다음에 마저 읽곤 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에 끌려 책을 펼쳤다가 한두 문장이나 한 단락만 다시 읽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도 해요. 왜 그 문장만, 그 단락만 읽고 싶어졌는지 파악이 안 되니 이유를 알고 싶어서인데요. 그렇게 빌린 책은 책 전체를 읽지 않고 반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단락을 읽으려고 몇 번씩 같은 책을 대출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책들은 왜 구입하기가 꺼려질까 생각해 봤는데요. 나중에 이 책들은 누가 어떻게 정리하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은 저랑 책 취향이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 아끼는 책들은 최소한만 남기고 언제든 부담 없이 책장 정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두기를 마음에 새겨둡니다. 나이 들면서 위시리스트 위쪽에 올리게 된 항목이에요. 하고 괄호 안에 또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쌓아두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쌓이기보다는 시간과 함께 흐르고 변하는 것 같아요. 감정도, 관계도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계속 빠져나가서 다른 모양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신경 쓰지는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 같아서 낯설어지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지금은 주말 아침이에요. 노래 몇 곡을 듣고 나면 식사 후에 도서관도 다녀오고 책장 속 책들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처음 몇 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 23의 IDK UEL, 아비치의 던 나이츠, 민균이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이 세 곡 중에서 진행자님이 편안한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남은 오늘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 가을 햇살이 기분 좋게 머무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책과 관련해서 마음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바뀌기도 했고요. 일부러 마음을 그렇게 바꾼 게 있는데요. 바로 진숙님이 책을 읽을 때처럼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장 모서리를 접으며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책을 봤던 방식은요. 저는 책을 구입하면 모십니다. 책을 모셔요. 읽을 때도 정말 새 책처럼 구김 하나 없이 읽고 보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볼 때 늘 책이 구겨질까 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가방에 넣었는데 어쩌다가 조금 구겨지기라고 하면 마음이 구겨진 것처럼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거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밑줄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깊게 마음이나 머리에 와닿지 않는다. 다시 뭔가 들춰보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껏 책장을 접기도 하고요. 펜으로 색칠을 하거나 긋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책도 더 편하게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물론 책을 함부로 막 던지거나 일부러 막 구기거나 방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보면 어떤 책은 줄이 그어져 있거나 낙서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책을 본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아, 이건 안 됩니다. 함께 보는 책에는, 공공도서에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책에만 그렇게 하셔야 해요. 진숙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댓글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처럼 책을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요. 제가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간은 책을 정말 거의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허하거나 휑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책도 틈틈이 읽으려고 지금은 하고 있어요. 쌓아두고 있는 것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쌓이기보다는 시간과 함께 흐르고 변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감정도 관계도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계속 빠져나가서 다른 모양이 되고 있는데 항상 신경 쓰지는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 같아서 낯설어진다라고도 글 내용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흐르고 변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변하면서 사라지기만, 흩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쌓일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쌓아두고 싶은 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에 스르륵 흩어져 흘러버리고요. 흐르게 그냥 놔두고 그렇게 버리고 싶은 건 마치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음료수 병 아래에 조금 음료수 병 아래에 남잖아요. 음료가요.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도 하나 봐요. 여기에서 진숙님의 신청곡 듣고 가겠습니다. 세 곡을 신청해 주셨고 원래는 두 곡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빠르게 모래알처럼 스르륵 손가락 사이로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민균유입니다. 나의 모든 이들에게. 그래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슬퍼해도 돼, 다시 나갈 거니까. 말해줘도 돼, 너의 비밀 같은 것. 내가 다시는 안 아프게 해줄게. 너가 아픈 것 다 이해할 거야. 너가 슬프면 내가 달려갈게. 네 마음에 어떤 상처 있어도 내가 마음 먹고 낫게 할 거야.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아파해도 돼, 금방 나아질 거야. 쉬어가도 돼, 너무 달려왔잖아. 원망해도 돼, 내게 상처 준 것들. 내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너가 아픈 것 다 알아줄 거야.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채줄게. 내게 날카로운 가시 때도 내가 마음 열어 사랑할 거야.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
들려줄게.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책 사이에 꽂아둔 책갈피의 꽃을 발견하고 그때의 순간과 시간이 떠오른다는 이야기, 서랍 속에 넣어둔 커피 원두를 발견하고 그때의 상황과 기억이 풍겨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지난 시간들이나 기억들, 마치 시간을 멈추고 담아놓듯이 기억과 추억을 꽂아두듯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떠오를까요? 그리고 마치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처럼 일상에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이와 관련해 생각과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은요,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이야기 좋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라디오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가을꽃처럼 여유롭고 미소 짓는 오늘, 그리고 책갈피처럼 끼워두고 꺼내어 보고 싶은 따뜻한 기억 만드시는 한 주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간도했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피워서 꽃 속에 숨었나.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었나. 코스모스 한
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 밤하늘 가득히 수놓은 별은 사연되어 조용히 비춰만 오네. 나르는 기러기도 짝을 이루며 구말리 멀도 않고 날아가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 나르는 기러기도 짝을 이루며 구말리 멀도 않고 날아가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